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계보와 죽을 죄 오지랖 넓다 단호 오원.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건이란 놈팡이가 살았습니다. 놈팡이의 놈은 15세기에 남자를 가리키는 예사로운 말이었으나 16세기 들어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전미사 팡이가 더해지면서 사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는데, 이거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술이나 먹고 노름방에 드나들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아내의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아내가 벌어오는 푼돈을 뜯어 나가 놀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을 자거나 사사건건 남의 일에 끼어들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두뇌 회전은 빨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계보 이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이란 이름도 오지랖 넓게 무슨 일에든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놓았기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살림이 날로 궁핍해지던 어느 날, 이건 아내가 건넌 마을 부잣집에서 나리를 하던 중 차서방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예쁘장한 이건 아내를 탐내던 주인 차서방이 집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덮친 것입니다. 이건 아내는 수치심에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차서방이 던져준 동괭이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금액이 제법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건 부인은 차서방과 관계할 때마다 돈을 받았고 그걸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고 눈치를 챘지만 아내에게 용돈을 넉넉히 받는지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며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건이 외출한 틈을 타서 차서방이 놀러와 이건 아내와 노닥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던 말과 달리 그날 저녁 무렵 돌아온 이건은 방에서 코골며 자는 차서방을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차서방이 웬일이요? 왜 내 방에서 자고 있소? 남편이 벼랑간 돌아오자 이건 아내는 몹시 당황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장에 갔다 왔는지 술이 잔뜩 취해서 당신을 찾더니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고 저렇게 자고 있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자기 방에서 자는 차서방을 보노라니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을 때는 마누라와 차서방이 무슨 짓을 하든 노름할 돈만 생기면 그만이었는데 막상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보니 화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등잔불에 있는 뜨거운 기름을 차서방의 콧구멍에 주르르 들이부었고 차서방은 소리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차서방이 잠자듯이 죽자 이거는 아내에게 능청을 떨고 말했습니다. 늦었으니 차서방을 깨워서 보내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몇 차례나 차서방을 흔들어 깨웠지만 죽은 사람이 깨어날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서방이 죽었다며 놀라 소리 질렀고 이거는 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냐고 되려 물었습니다. 그놈이 남의 집에 와서 못할 짓 했나? 갑자기 죽긴 왜 죽어? 이거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가에서 알면 시끄러울 터이니 당신이 몰래 지고 나가서 연못에 던져버릴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연못이라니요? 하고 반문하자 이건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해. 누가 보면 큰일이니 인기척이 들리면 연못에 던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게.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는지라 반대하지 못하고 무거운 사내의 송장을 지고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거는 다른 길을 통하여 연못가에 먼저 가서 숨어 있다가 아내가 나타나자 일부러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혼비백산하여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고 이거는 재빨리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송장을 버리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거는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뒷산 골짜기에 갖다 버리게. 아내는 가냘픈 몸으로 연못가까지 오간 일도 힘들었는데 마을 뒷산으로 또 가려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을 속인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용서를 빌자 이거는 2번 다시 바가지 긁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 아내에게 용서해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이거는 송장을 지고 마을 동쪽 엄부잣집 내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송장을 대나무에 기대어 세워놓은 후 큰 돌멩이로 주변의 대나무를 쿵쿵 찍었습니다. 날이 밝기 직전 컴컴한 새벽에 엄부자는 대나무 찍히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부자는 하인들을 깨워 누가 대나무를 훔쳐가는지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엄부자와 눈 비비며 일어난 하인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나무 숲으로 갔고 사람이 보이자 마구 때렸습니다. 크게 화난 엄부자는 사내가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해댔습니다. 엄부자는 날이 새어서야 매질을 멈췄고 어떤 놈인지 얼굴을 살폈습니다. 대나무 도둑이 차서 방임을 확인한 엄부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를 못 참고 죽은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살인죄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엄부자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다음 동네에서 가장 꽤 많은 이건을 찾아가서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시이게. 잔뜩 겁먹은 엄부자는 애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거는 평소 엄부자로부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기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서 관가에 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까지 걸려들겠습니다. 다급해진 엄부자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며 매달리자 이거는 땅 문서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엄부자는 별 수 없이 땅 문서를 가져다 줬고 이거는 그제서야 알아서 송장을 처리할 테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부자가 떠난 후 이거는 차서방을 지고 그 집으로 가서 집 앞 큰 나무에 차서방의 목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들기며 차서방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 좀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차서방 안에는 외박한 바람둥이 남편이 미워서 그년하고 살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술 취한 차서방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목을 매달아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서방 아내는 마음대로 하라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집으로 돌아갔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차서방 아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서방 아내는 큰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남편을 발견하고 기절할 지경으로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일년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후 이거는 엄부자에게 받은 땅 문서를 팔아 한동안 편하게 먹고 살다가 엄부자 하인 중 한 명이 관아에 밀고 한 바람에 뒤늦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할 때 오지랖 넓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두루마기와 관련되어 생겼습니다. 오지랖은 두루마기의 앞자락을 가리키며 바삐 걸으면 오지랖이 펼쳐지며 그 넓이가 한껏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 옷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빗대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